금연치료 안내. 담배의 해악.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을 3배가량 높이는 것은 물론 폐암의 위험도를 22배 높이는 등 각종 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평생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신 분들의 기대 수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에 비해 10년 이상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의 해악 때문에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금연을 원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금연을 결심하고 시행하는데 이처럼 금연을 시도하신 분들 중 일부는 단번에 담배를 끊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지만으로 시도하는 금연의 성공률은 1년 후 3에서 5%, 다시 말해 20명에서 3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니코틴 중독과 도파민. 금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담배 속에 포함된 니코틴이 뇌 속의 쾌락을 담당하는 부위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을 할 때 폐혈관으로 흡수된 니코틴은 수초 만에 뇌에 도달. 뇌 속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여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니코틴의 효과는 보통 30분마다 절반으로 감소하여 흡연 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쾌락 중추를 자극하기 위해 니코틴을 원하고 담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원하는 것을 과학적 용어로는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니코틴 중독의 기본적인 기전은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대한 중독과 같은 것이며 미국의 국립약물중독연구소에서는 담배가 마약의 일종인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도 끊기 어려운 약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연을 위한 약물 치료 방법. 흡연과 니코틴의 작용에 대한 과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성공적 금연을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방법에는 니코틴 대체요법, 부프로피온, 그리고 바레니클린 등이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요법. 이 방법은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패치나 껌, 사탕 등을 통해 니코틴을 공급해 줌으로써 금연자가 흡연 욕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인 니코틴 대체요법은 피부에 붙이는 패치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껌이나 사탕 형태의 니코틴 제제를 추가로 사용하는데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니코틴 용량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3개월간 치료를 시행합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으로 금연을 시도할 경우 단기적인 성공률은 약 30%, 1년 후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패치를 붙인 부위가 가렵거나 붉게 변하는 것인데 이러한 증상은 패치를 떼고 나면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니코틴 대체요법을 시행하면서 담배를 피울 경우 혈중 니코틴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의 비용은 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하루 약 1,500원에서 1,800원, 3개월에 약 15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보건소 등에서 약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프로피온. 부프로피온은 원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로 개발되었고 현재도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약물인데 금연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금연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담배를 피울 때 흡수된 니코틴은 뇌 속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파민의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후에는 또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나타납니다. 부프로피온은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의 재흡수를 방해하여 도파민의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에 금연 시 나타나는 니코틴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의 복용 방법은 첫 3일간은 150mg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고 이후에는 300mg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여 약 12주간 유지합니다. 부프로피온으로 금연을 시도할 경우 단기적인 성공률은 약 30%, 1년 후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불면증으로 환자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명 중 1명 정도에서는 입마름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1000명 중 1명 정도에서는 경련 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경련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거나 간질 환자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프로피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달에 1, 2회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의 상담과 함께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약값은 3,000원 정도이며 3개월 치료를 기준으로 약품 구매 비용은 총 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바레니클린. 바레니클린은 금연 치료 자체를 1차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약물입니다. 바레니클린은 뇌 속의 니코틴 수용체의 결합, 니코틴의 작용을 차단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니코틴과 유사하게 도파민의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금연 시 니코틴 부족으로 인한 금단 증상과 갈망을 감소시키는 한편 담배를 피웠을 때의 담배 맛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레니클린의 복용 방법은 첫 3일간은 0.5mg을 아침에, 다음 4일간은 0.5mg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한 다음 이후부터는 1mg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여 약 12주간 유지합니다. 바레니클린으로 금연을 시도할 경우 단기적인 성공률은 약 45%, 1년 후까지 금연을 유지할 확률은 2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레니클린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약간의 메스꺼움으로 10명 중 3명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명 중 한두 명 정도에서 가벼운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드물게 바레니클린을 복용한 사람 중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거나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금연을 시도한 사람에게서도 보고되는 부작용이므로 이것이 약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바레니클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달에 1, 2회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의 상담과 함께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약값은 3,500원 정도이며 3개월 치료를 기준으로 약품 구매 비용은 총 3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물 치료의 중요성. 담배를 끊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연을 치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것이 마치 본인이 환자가 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혹시 약물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약물의 도움 없이 본인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담배를 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금연을 시행하면 약물의 도움 없이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에 비해 금연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흡연자가 금연을 원할 경우 약물 치료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 금단 증상이나 흡연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담 요법을 제공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약물 치료를 함께 시행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연 방법의 선택.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금연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해 볼 수도 있으므로 금연을 원하는 분들은 각 금연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금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